네, 뉴스뉴스 3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5만 명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2월 26만 3천 명 증가에 이어서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60살 이상 취업자가 34만 6천 명 늘어난 반면 40대는 16만 8천 명, 30대는 8만 2천 명이 각각 감소해 연령대별 취업 흐름이 3월에도 이어졌습니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지난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수출이 넉 달째 꺾이면서 수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돈 풀기에 나섰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00여 개 국내 중소 중견 수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수출 상담회를 찾은 겁니다. 지표에서 보여주듯 국내 수출 기업들은 넉 달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체감하고 있는 거는 좀 5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 조금 수치가 감소했지만 좀 정책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마저 어두워지면서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은 수출 기업에 물건을 대는 간접 수출 기업까지 더욱 힘을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에 235조 원을 투입하는 등 돈풀기에 나섰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쪽에는 와닿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도 좀 더 현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경기 보강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까지 언급하며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수출 6천억 달러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는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세청이 소득 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같은 전문 직종, 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신종 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해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호황업자 가운데 탈루 혐의가 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유튜버와 웹하드 업체, 웹 작가 등 IT 관련 15명을 비롯해 동물병원과 VR 사업자, 또 부동산 금융 컨설팅 등 신종 호황 분야 47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 스포츠 분야 20명입니다. 지난 2015년 황하나 씨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사 당시 경찰이 황 씨의 집안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인 조모 씨는 YTN 취재진을 만나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황 씨는 남양유업 외손녀라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때 황 씨의 집안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담당 경찰관도 황 씨가 재벌 3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범 조모 씨로부터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로이킴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치고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킴은 정준영, 승리와 함께했던 문제의 대화방에 음란 사진 한 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F 영화 등에서 상상력으로만 그려오던 블랙홀을 직접 관측한 결과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오늘 밤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남방천문대는 현지 시각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10시에 벨기에 브뤼셀과 미국 워싱턴 DC, 일본 도쿄 등 세계 7곳에서
EHT, 즉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의 첫 관측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 우리 시각으로 오늘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패소에 불복한 우리 정부의 상소로 이번엔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WTO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2심 역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しっかりと主張しておりですね、これを十分踏まえた判断がなされる、このよ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패소할 경우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부와 산업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도 결국 이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4월 10일 수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